닭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쪽집게 요현입니다. 증시 쪽집게 요현입니다. 쪽 맞았습니다. 조금 맞았다고요? 쪽 맞았다고요. 오, 아니 네. 저번 주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야, 또 신경 많이 지금 바짝- 쓰셨네요. 아니 방금 연습을 안 하고. 이번 주에 방금 조금 바짝. 시장이 회복해서 그런가 뭔가 이렇게 좀 정상화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 각도기님은 이번 주에 괜찮았잖아요.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난 부족합니다. 별로 정상화된 것 같지 않아. 아, 그렇습니까? 아, 정상화된 것 네. 같지 이 좋은 장에서 아 이게 아, 큰 뭐 안타깝네요. 연도 연 기준으로는 뭐 그렇긴 한데 네. 저번에 좀 너무 제가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거의 그 다 이후로 저한테 호들갑- 와서 호들갑 뭐 떨다가 자기 뭐 레코드 하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장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꼬꾸라지. 이날 이후로 지금 뭉개졌다 이거죠. 그쵸, 계좌가. 그쵸. 아, 참 뭐. 안타깝네. 참 우리가 사람 이게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돼. 시장이 우리를 보고 있어. 알고 있어.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잘난 체하는 그 순간부터 아주 작사를 냅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는 순간 회초리를 들더라고요. 네. 제가 꼭 그렇게 요즘에- 자신감이 넘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막 질러. 그죠? 그래서 요즘에 좀 자신감이 없어요. 요즘에 좀 좀 방어적이야. 겸손해진 것 같아. 방어적이에요, 아, 요즘에. 네. 오늘 뭐 한국 시장도 한국 시장이면 네네. 중국 시장 미쳤네요. 지금. 그러게요. 다음 주에 중국 시장이 안 열리잖아요. 3일 동안. 3일치 다 올리고 있는 것 연휴 같아요. 전에 좀 기분 좋으라고 중국 인민들을 위해서 예. 중국 당국에서 좀 그렇죠. 호재를 던져. 인민을 위한 그러니까요. 노동자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노동절을 기념하기 의미가 위해서 있네. 예. 노동절을 앞두고 네. 와. 공산당 나라에서 와, 이건 진짜 아니 아침에 안 올라서 중국 시장 이거 조금 중국 마감해서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국 시장이 안 올라서 미쳤구나. 이렇게 호재를 가지고 왜 안 오르지? 했었거든요. 상해도 별로 안 올랐었는데 아침에는. 지금 10% 홍콩 항생테크가 10% 올랐다 지금 8%대 올라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뭐 알리바바 이런 게 뭐 10%씩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건 이따 저 관시랑 하시고요. 네. 그 금일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가 한 4% 정도 상승하면서 네. 네, 시장을 아주 그냥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한 맺힌 분들 네, 오늘 네. 한적 풀었습니다. 네. 의외로 오늘 좀 사실 아침에 애플 좀 실적이 그 시간에 미국 나스닥 쪽 그 선물 시장에서 안 좋게 반영이 돼가지고 뭐 나스닥 선물이 한 1.5% 정도 하락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이 애플과 됐었는데. 아마존이었죠. 예. 네네. 안 좋았죠. 아, 구글이었나? 네. 아마존이었는데 네. 걱정이 좀 돼서 좀 시작을 했는데 뭐 그래도 의외로 좀 삼성전자가 아침부터 좀 세게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그 정부가 5월 2일 그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실외. 실외요. 그래서 단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및 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뭐 조그만 화장품주들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제이슨 코스메틱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한국 화장품 이런 것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뭐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애플이 그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게 애플 CFO가 2분기에 매출이 한 10조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안 좋았었는데 와. 애플이 10조면 별로 큰 거 아니잖아요. 근데 10조 10조면 굉장히 크죠. 한 10조 원이요. 10조 달러 아니죠. 10조 원, 10조 원, 네, 10조 원이 네. 10조 원인데 처음에 4% 정도 하락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락하는데 애플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락할 건 아닌데 시가대 시장에서 얘기하시는 네, 시간의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게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결국 중국 공장 셧다운, 그렇죠? 그 문제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이시네요. 그럼 뭐 애플이 2분기에 뭐 900억 달러 넘게 매출을 할 건데 거기서 한 뭐 80억 달러면 그렇게 큰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한 10% 정도 준다고 네, 보는 네. 거군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침에 좀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비용 전가가 좀 힘든 게 아니냐. 원래는 애플은 비용 전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근데 아마존도 그런 빅테크 중에서는 좀 비용 전가를 못하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노동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분기에 전가를 많이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실은 한계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아마존은 AWS 외에는
그렇죠. 그럼 그건 마진이 얼마 없잖아요. AWS 이외에는 쿠팡이랑 좀 쿠팡이랑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그치. 하여튼 쿠팡 원주 쿠팡 네, 원조 아, 쿠팡이죠. 원조 쿠팡이니까. 원조 쿠팡이니까 사실 이렇게 배분하기가 조금 만만치 않긴. 사실 딴 데 돈을 버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역시 미국에는 애플밖에 없다. 좀 단정적으로 얘기 안 비용을 해주. 전가할 수 있는 회사는 네. 제일 큰 회사 중에는 애플밖에 없다. 이런 역시 버핏이 픽을 역시 잘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비재 기업, 네. 확실한 소비재 기업이죠. 역시 뭐 버핏 하인즈 케찹하고 똑같아 이제는. 대단한 애플이. 영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쵸? 케찹 이런 거, 네, 뭐 안 이렇게 먹고는 못 사는 거. 마진이 계속 유지되는 코카콜라 증거구나. 이런 거, 네. 네, 펩시. 네. 그리고 오늘 머스크가 그 테슬라 주식을 26일에서 28일 사이에 440만 주, 한 50억 달러 정도 매각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매각을 할 생각은 없다. 이게 이제 그 트위터 인수 인수를 때문에 위해서. 인수 때문에 매각을 했다라고 해서 그 최근에 좀 뭐 한 1,000불 이상 갔다가 800 한 중반대로 800불 중반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진짜 교묘할 때 그런 걸 발표하는 것 같아. 지난번에도 1,200불에서 팔았거든. 그렇죠. 잘 팔아요. 머스크가.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9점. 아니 왜 그러세요? 큰일 나요.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면 결혼도 안 되고.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좀 특이하신 일들을 많이 하니까 매매를 그런 분들이 좀 잘해요. 원래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그 주요 전기차 판매 순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주요국 전기차 판매 순위 보면 중국이 역시나 50% 330만 대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이 70만 대, 미국이 66만 대 정도 판매를 하면서 뭐 중국, 독일, 미국이 한 70% 정도. 저 중국에는 차지했습니다. 테슬라도 좀 끼어 있죠, 상당히. 네. 테슬라가 거의 뭐 아니요, 거의는 아닌데 중국은 원래 자기네가 제일 많이 팔긴 합니다만 미국 판매 플러스 미국 판매는 거의 대부분 테슬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전기차 판매 순위 톱 10을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당연히 선두권에 있는데 모델 3가 56만 대, 점유율 12%고요. 모델 Y가 43만 대, 음흠. 9.5. 그다음에가 홍가 미니라고 조그만 차. 해서 우링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데 9.3%, 42만 대. 이렇게 빅3 업체가 거의 뭐 과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아디는 8만 대 정도로 뭐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점유율상으로. 그래가지고 보면은 대부분 뭐 아마 이 테슬라 판매도 거의 중국에서 판매가 많이 됐죠. 예, 이루어진 게 30만 아닌가. 대가 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싶고요. 제 기억으로는 30만 대가 됐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순위를 좀 보면 역시나 뭐 모델 Y가 1등이고요. 한 5만 5천 대 정도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모델 3 반가운 거는 이제 5위하고 6위에 아이오닉 5하고 기아 EV6가 들어있어요. 네. 순위는 5, 6이라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EV6 같은 건 한 6천 대? 네. 뭐 아이오닉은 뭐 10,000대 이하 정도 판매를 했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순위다. 테슬라 상위에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결국 이 내용들을 보니까 뭔가 대체적인 흐름이 잡힙니다. 어떠한 회사, 즉 테슬라를 제외한 어떠한 회사도, 홍강민이 빼고 어떠한 회사도 전기차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가진 회사가 테슬라 외에는 없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아직도 무주공산이라는 결론도 나오게 됩니다. 테슬라가 뭐 정말 목표하는 대로 2030년에 2천만 대 생산을 해서 판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현재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공장당 50만 대 이상씩 뽑아낼 수는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큰 공장이 미국에 2개, 그다음 독일에 하나, 그다음에 중국에 하나 이렇게 설립이 되었으니까 50만 대에서 100만 대 시스템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4개 공장으로 최대한 400만 대까지는 400에서 500만 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직 캐파가 좀 모자르는데 쌍용차라도 인수하셔가지고 머스크 트위터 이런 것도 하시는데요. 그거 요즘 트위터에다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고. 뭐 인수해줘, 뭐 인수해줘 이렇게. 뭐 우리 아버지 뭐 환갑잔치인데 뭐 해줘 막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트위터에다가. 누가? 사람들이 트위터에다가, 머스크 이제 트위터에다가 네. 뭐 사달라고. 네.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 요즘에 이제 식량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뭐 네. 어제도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를 뭐 설왕설래 막 안 한다 했다 수출을 뭐 계속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수출을 좀 당분간 안 하는 걸로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이전에는 그 세계에서 식량 비료를 수출을 통제했던 건수가 올해 2월 달에 12건이었어요. 네. 근데 4월 달에 36건으로 뭐 3배 정도 확 늘어나면서 네. 이 통제를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게 다 같이 공멸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도 지금 수출을 안 하면서 국내에 뭐 팜유 가격이 오른다, 뭐 식용유 가격 오른다, 뭐 그러면서 치킨 가격 막 올리고 있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에서도 뭐 그 관련된 종목들이 막 올랐다가 다시 뭐 이제 뭐 그런 좀 실적이랑 관련 없는 것들은 떨어지긴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이제 좀 주가를 보면은 그런 그 테마 종목들이 오늘은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거기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조금 이제 멀리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벌써 관심이 멀어졌거든요. 이런 네. 쪽에서는. 그래서 네. 또 다시 이런 이슈가 나오더라도 현혹되지 마시고 각도기님이 뭐 좋아하시는 저가 뭐 저가가 단순히 저가가 아니고 실적 대비 실적이 좋아서 이제 퍼가 낮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갖고 계시면은 뭐 혹시 또 이슈가 생기면 많이 오르니까요. 그런 투자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하면 거래소가 1.03% 상승 2,695, 코스닥 1.4 상승해서 90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 쪽으로 보면 오늘은 그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이제 매수를 하면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를 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4,8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4,900억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뭐 등락 종목 수도 당연히 이제 상승 종목들이 많았고요. 코스닥에서도 이제 수급적으로는 거래소하고 동일하게 개인이 1,100억 매도, 기관이 1,200억 매수 이렇게 수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1,000개 종목 이상이 상승하면서 하락 종목 한 300개 정도 되면서 뭐 장이 오늘 상당히 괜찮았다. 예. 상당히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섬유 의복이 3%, FNF가 5%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상해 락다운 해제에 좀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면서 요즘에 FNF는 약간 중국 증시랑 좀 동조하는 그런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2%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 상승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이끌었고 하이닉스가 2%대 그리고 SDI가 2%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 SDI는 그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4조, 그러니까 YOY는 37%, 전분기는 6%, 전분기 대비는 6%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3,223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기 대비, 그러니까 전기 대비해서 동기 대비해서는 142%, 전기 대비해서는 21% 상승하면서 네. 컨센서스를 이제 크게 한 6%, 12% 상회하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계절적인 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동 공구라든지 소형 전지 부분에서 이제 10%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실적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한 700억 더 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총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차이를 보고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상당히 좀 매력. 상대적으로 SDI가 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뭐 네. 실적 대비해서 이제 SDI가 훨씬 싸죠. 근데 사실은 캐파는 좀 다른 문제지. 그렇죠. 캐파라에다 가격을 주고 있는 건데 네네. 사실은 실적 몇 천억 이건 웬간한 그룹사 계열사들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절대 금액은 크진 않죠. 예. 크진 않은데 시총에 대비해서 시총 대비해서 크진 않은데 이제 네. 고 무리들, 네. 고 이제 셀 업체들 있는 무리들 중에서 큰 편입니다. 이거. 네. 3천억이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확실히 많이 가격이 올랐구나 셀 업체들이. 왜냐면은 몇 천억 실적 내는 애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조 단위의 실적을 냈잖아요. 이게 그쵸.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시가총액 차이는 굉장히 나지 네. 않습니까? 네.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뭐 주는 사람 마음이다. 밸류에이션은 그렇지.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우리 투자자의 그 눈이고요. 그쵸, 이게. 네. 뭐 내게 저평가되고 있다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종목을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네. 뭐 클리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반면- 안전마진은 네. 없어 보이네요. 안전마진 얘는 그냥 모멘텀 플레이죠. 얘네는 아, 셀업체들한테 모멘텀 플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쪽지기밖에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셀업체는 모멘텀 플레이야?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네. 얘나 그렇게 큰 회사를 모멘텀 플레이 한다고? 모멘텀 플레이 하는 거 하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를 안전마진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안전마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전마진 없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오늘 LG 전자는 세부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빠졌죠. 뭐 실적 어마무시하다. 뭐 이제 한골 탈퇴했다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때 그 뭐죠 특허 파는 거. 특허 네. 때문에 좀 과하게 실적이 나와서 2분기에 네. 좀 비용 증가 부분도 있고 뭐 락다운도 있고 해서 네. 실적이 좀 우려감이 좀 있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면서 네. 오늘은 또 전에 그 실적 때문에 올랐던 게 다 빠졌어요. 네. LG전자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적을 좋았는데 특허 팔아가지고 좋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쵸,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일회성이 아니냐라는 또 이제 네. 그런 뭐 근데 일회성이라도 좀 기분이 나쁘잖아. 번 건데 또 평가를 안 해주는 거죠. 이런 이게 특허 팔아가지고 돈 벌었다니 이게 뭐 더 이상 팔 게 없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뭐 세탁기 팔 수도 없고 아니 세탁기 팔아도 뭐 그리고 많이 이제 나죠. 잘 안 팔린대요 요즘에. 그러니까 잘 안 팔린다는 게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큰일 나. 소송 들어와. LG전자 좋죠. LG는 좋은데 이게 지난 분기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요즘에 이제 그런 내구재 가전제품들이 덜 팔린다는 작년에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팔려서. 그럼요. 네. 요즘에 뭐 다들 나가시잖아요. 네, 이제 인하우스 세상에서 네. 아웃하우스 세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아프리카 TV도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8% 줄었나? 네. 뭐 나쁜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그것도 모멘텀이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기 실적이 계속 증가하다가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계속 증가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좋았는데 이제 네. 코로나 벗어나고 그게 살짝 뭐 큰 건 아니지만 살짝 실적에 드러나자. 살짝 실적이 좀 꺾이니까 바로 그냥 오늘 한 10% 마이너스 네.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 같으네요. 근데 고점에서 벌써 반토막 났거든요. 반토막 났는데 외국인들이 겁나 막 때리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도대체 왜? 아니, 근데 모멘텀 외국인들- 플레이한 애들이야. 걔네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관이 투자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제가 보니까 못한 애들 많던데. 투자를 뭐. 잘한다기보다 이 새끼들 아유, 손절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기엔 분명 손절이야 이거. 네. 역시 외국인들은 칼 같은 손절 네. 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화학이 한 0.7% 상승을 했는데 LG 화학이 4% 많이 올랐어요? 실적을 뭐 양호하게 발표하면서 전날에도 올랐는데 오늘도 뭐 실적 호전. 오늘 뭐 대비- 전기전자 2차 전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다들. 양극재 매출도 본격화될 뭐 기대감 이런 것들 네. 때문에 4% 올랐고요. 반면에 이노베이션은 아침에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1.6조 영업이익 발표. 엄청 좋은 거죠. 엄청. 어마어마한 실적인데 다, 발표하자마자 다 정유로 벌었다 이거겠지. 네, 발표하자마자 마이너스 4. 다 정유로 벌었고 2차 전지로는 벌은 게 없다. 2차 전지는 버는 게 없죠. 네, 이렇게 적자야, 되니까 이건 뭐야 2차 전지 회사라고 샀더니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사실은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는 건데 회사 자체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도 뭐 그저 물적 분할하고 또 막 나중에 또 그렇게 잘못될까봐. 요즘에 또 프리 IPO 한다고 또 막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투자 대상에서 좀 빼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배터리 회사도 아니고 정유 회사도 아니고 사실은 저 회사는 정유 회사가 되는 게 더 좋아. 그렇죠. 정유 회사였으면 실적이 지금 어마무시하거든. 지금. 투자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이거 지금. 실적 대비 주가가 쌉니다. 정유 회사로만 따져보면 SOE라고 똑같거든. 사실은. 그렇죠. 네. 이 실적을 보면서 느낀 게 이노베이션이 코로나 때 정점이 2분기 그러니까 2000년 2분기에 적자가 1.7조가 났었거든요. 네. 반대가 된 거예요. 지금. 평가 딱. 차선이 있었고 하니까 그때는. 네, 공교롭게도 오늘 마스크를 벗으래. 네. 이제 코로나 끝났나 봐요. 네. 이게 한 사이클 돌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코로나는 지금 이제 정제 마진 상당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정제마진 실적이 이렇게 나오죠. 정제마진 상당합니다. 사실은 그 오히려 저기 2차 전지를 못 벌었다고 주가 뺄 게 아니고 2차 전지를 띄워내면은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어 주가에서는. 근데 근데 뭐 어쨌든 그러네요. 정제 마진도 사실 지금 이게 고점이 아니라는 또 우리 최근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피크아웃론. 네. 피크아웃만 붙이면 그냥 뭐 다 박살 나는 시장이니까요. 예. 그리고 업종 하락한 업종을 보면 이제 운수 장비가 음식료가 이제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제일제당 2%, 농심 2%, 칠성, 로드시성 3%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좋은 얘기들 뭐 이렇게 막 쇼티지 얘기 나와도 음식료의 이제 반응이 조금 없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운수 장비가 오늘 마이너스 1% 났는데 현대차가 마이너스 2%, 한국조선해양이 3%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그 중고차 유예됐죠. 원래 이제 진출하려고 뭐 그런 이제 할 것 같다 이렇게 뭐 거의 확정적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이제 중기부에서 오늘 어제 이제 오후죠. 뭐 1년 유예를 또 권고를 하면서 내년 4월에나 본격적으로 좀 중고차 판매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각 사별로 뭐 5천 대 내외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하게끔 그렇게 또 얘기를 해서 근데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하는 거니까요. 이건 뭐 최근에 이제 오른 거에 따른 좀 그런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요 얘기 비밀 삼아서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전 분기에도 적자였는데 이번 분기에도 한 900억 적자가 나면서 쿠펜 가격이 또 올랐죠. 네, 뭐 근데 많이 줄었어요. 900억이면. 전 분기에 1,100억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작년 됐었는데 3분기 아마 하이라이트였을 것이고. 네. 뭐 조선주는 뭐 바로 여기서 흑자로 돌리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 적자는 흑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요? 근데 이번에 후판 가격이 10만 원 또 올라가지고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 지켜보도록. 뭐 제가 요즘, 공부한 바는 그래요. 요즘 각도기가 잘 맞추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최근에 이제 카타르에서 예전에 이제 수주를 MOU를 맺었었던 그 LNG선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장 가격보다 한 1,500만 달러 비싸게 이제 했다.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뭐 계약을 한 건 아니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충분히 카타르와의 관계가 우호적이라서 뭐 충분히 정가를 가격에 최근 뭐 비용들 정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자신감을 좀 내비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사실은 되고요. 저거 적자 보고 지어줄 상황은 아니야 지금은. 지금 저기 전쟁 터져가지고 좀 난리 났는데 상황이 사실 적자 떼돈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적자를 보고 해줄 이유는 없죠. 왜냐면은 지금 2027년까지 오늘 무슨 발표가 있었냐면요. 독일이 EU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를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어요. 석유 아니 가스. 아마 석유 가스 다 할 것 같아. 27년까지 왜냐하면 독일은 워낙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거 하면 바로 경기 하락이거든. 블러핑일 수 있어요. 근데 독일에서 그걸 금지를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27년이에요. 그래도 27년. 27년이면 이게 지금 LNG로 하려면 벌써 발주를 해야 해야 되죠. 발주를 해야 되죠. 안 하고 있어 지금. 근데 한 2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2년 반 정도. 근데 지금 앞에 도크에 차 있는 것까지 하면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지금부터 3년이면 2025년이잖아요. 지금 연락에 지금 내야 돼.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안 그렇게 하고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5월을 전승기념일을 좀 러시아 전승기념일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는 샤를 얘기 많이 세완님이 있어요. 하신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시네요. 전 샤를 얘기 안 봤는데 아직 안 올랐습니까요? 네. 나 안 보고도 알아. 일단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뭐 많이 오른 이유들이 뭐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그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내 이제 증권사들도 낮추고 있고 대표적으로 오늘은 또 CLSA에서 이제 94,000원으로 하향을 하면서 내년하고 그러니까 22년 올해 내년 영업이익을 각각 4에서 8% 하향한다. 그래서 뭐 기존에 97,000원에 94,000원으로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한 이유도 있다. 뭐 리포트 내용이 하향한다는 거는 이제 아니 뭐 거진 이제 94,000원만 가면 소원이 없겠네.
여기 가면 몇 프로인데 이게 지금 네. 30-40% 야, 올라가면 진짜? 네. 뭐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유는 그래도 리포트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서버는 양호하고 하반기에도 강세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모바일 수요도 탄탄하다 하반기까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폴더블 폰 기대가 좀 된다 이렇게 좀 CLSA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향하면서 뭐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 오늘 그 AMD 라이젠 7000인가요? 라이젠 7000 DDR5 쓴다고 나왔습니다. 네. DDR5 드디어 DDR5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있어요. 오늘 DDR5 관련주 중에 DNF라고 네. 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개만. 그러니까 원래 지금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그 실적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비쳤어요. 그래서 네. 오늘 보면 아침부터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좀 안 좋았거든요. 네. 뭐 원래 이런 장이면은 벌써 치고 나갔을 텐데 미국에서 미친 상승을 네, 보여줬습니다. 치고 나왔었는데 소부장이 안 좋더라고.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쪽으로 수급이 쏠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여하튼간에 이제 삼성전자도 약간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럼 버는 게 자꾸 줄어드니까. 뭐 네. 물론 이제 40조 이상 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투자자들은 약간 움찔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은 네. 소부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그 크레딧 스위스에서 저기 M&A를 담당했었던 마코 치살이라는 분을 영입을 해서 어제 뉴스가 나왔죠? 예, 이분을 큰 돈 들여서 영입을 했으면 뭔가 좀 작업을 시키겠죠. 그래서 네.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네. 뭐 중요한 종목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조사 업데이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 올해 1분기 스마트폰 전 세계 출하량이 3억 2,800만 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증가했네요. 감소 7% 감소했고 3, 40, 맞네. 감소네. 한 12억에서 15억대 사이니까.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 감소, 전기 대비해서도 12% 감소했다. 뭐 이거는 뭐 저기 락다운하고 뭐 전쟁하고 이런 영향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애플은 비슷했고요. 삼성은 한 3% 정도 감소했다. 저는 이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 위기라는 네네. 생각을 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폰은 하여튼 네. 하반기에나 좀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